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상법보험편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게 될 손해평가사 공성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보험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씨보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흰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직원에게 10만 원씩 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험을 들죠. 그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날씨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러듯이 이제 같은 날씨라도 어떤 경우에는 재미있는 이벤트 대상으로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재해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그 보험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작동 원리부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건물가에 1억 원, 그리고 1000가구가 있습니다. 가구 수. 여기에 10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가구 중에서 주택 한 채가 불에 타서 전소하는 그런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화재 확률이 1000분의 1인 이러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각 가구주를 그러니까 계약자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자 이제 가구주죠. 이 가구주들은 1억에 대해서 1000분의 1의 확률이 있으니까 1000 곱해서 10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보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험회사에 내면은 그때의 보험회사는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1000명 해서 1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때에 이 1억 원을 그 화재가 난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면은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해에 이 1,000명한테서 10만 원씩 해서 1억을 받아놨는데 이게 화재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화재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더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하나도 안 나게 되면은 괜찮고 또 한 개만 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느 해는 이게 그 화재가 2건이 났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큰일 나겠죠.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는데 2억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보험회사는 똑같은 그 화재 확률을 가진 그러니까 동질의 위험을 가진 그런 도시 지금 A라는 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뭐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에 가서 똑같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1,000명씩 찾아가지고 보험을 들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동질의 위험을 여러 도시로 이제 분산시킨다라고 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험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 도시에 여기에 100개 도시로 위험을 만약에 분산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그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동질의 위험이니까 화재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죠?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똑같고요. 그렇지만은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 이제 기금 그 기금은 10만 원짜리가 이제 1,000명이 아니고 100개 도시니까 여기에 10만 가구가 되는 거죠. 10만 가구에서 10만 원씩을 하면은 이때의 보험 이제 그 기금이 100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이 나오면은 그때에는 역시 그 화재 확률은 1000분의 1이니까 그 A라는 도시에서는 사고가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또 B라는 도시에서는 사고가 2개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요 보험 사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98개가 생기면은 98억을 주면 되고 102개가 생기면은 102개를 주면은 되는데 1억을 저축했던 1억의 기금에서 2억이 생기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100억의 이 기금, 100억의 자본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1억이나 2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감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1000분의 1의 요 확률을 위해서 1000가구를 상대로 했더니 1억이 나와가지고 보험회사는 상당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1000가구가 아니고 100개 도시로 늘려서 10만 가구를 만들었더니 그때는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안정적인 그 보험회사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의 법칙이 이제 이거는 그 수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대수의 법칙이 이 보험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적용이 되려면은 여기 그 동질의 위험 1000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여기 있는 계약자들이
1억이라는 손실을 입을 그 장래에 입을지 모르는 그런 손실을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보험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그러한 자세, 그죠? 이제 신의 성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의 성실 또는 선의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을 드는 사람이 이 위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에 봐서 불을 질러 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 도박성의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동질의 위험이 깨지고 따라서 대수의 법칙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A, B, C로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킨 그 효과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동질의 위험이다, 신의 성실이다, 위험 분산이다, 대수의 법칙이다. 이것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러한 요거를 요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 숫자만 이제 관계해가지고 계약자가 내는 가구주가 내는 보험료가 이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그 1억의 손실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 확률을 곱해서 나오는 기대치하고 같다 해서 이거를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온 돈, 그러니까 10만 원씩 1000건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보험금으로 나가는 1억 가구가 같다고 해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같다고 해서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든 거는 사실은 동질의 위험이다, 신의 성실이다, 위험 분산이다, 급부 반대급부다, 수지상등이다, 대수의 법칙이다 하는 거는 결국 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그러한 차이이지, 이것은 이와 같은 그 보험이 성립하는 그 보험 제도가 성립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회를 규제하는 그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1억 원짜리 주택의 화재가 날 확률이 1000분의 1이다라는 경우에는 이 10만 원은 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10만 원 감당할 만하죠. 그리고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1억이라든가 100억이라든가 하는 금액은 감당할 만한 그런 금액이죠.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카메라를 예를 들면 똑같이 1년 동안에 파손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100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을 내고 1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느냐 하면은 이런 일은 안 하죠.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요 100원이 어느 계약자한테서 들어왔는지 입금되는 거 확인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똑같은 10만 원짜리 카메라에 대해서 만약에 파손될 확률이 100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험료는 10,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10,000원을 주고 보험을 들겠느냐라는 겁니다. 10,000원을 주고 보험을 들겠느냐.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카메라에다가 어떤 그 조치를 해가지고서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지 보험을 들 가능성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그 1억짜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내고 보험을 들 것이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000가구 중에서 100가구가 이제 사고가 이제 화재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맨날 화재만 나다가 불만 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도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내고 보험을 들기보다는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답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그 위험이 적거나 그 다음에 발생 빈도도 적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그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또 그 확률도 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성립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계약법에서 다루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1000분의 1. 적은데 한 번 일어났다 하면은 한 1억 원 정도로 큰 금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뭐 1억, 100억 뭐 이런 정도 되는 이러한 것들만이 보험으로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되고 이런 경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회사는 한 개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는 지금 여기 예에서 우리가 들었던 거는 10만 가구가 되는, 그죠? 예, 한 도시에서 1,000가구밖에 없어서 지금 100개 도시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런 계약으로 해야만 성립이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상호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은 동창들, 아니면은 무슨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공제 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들을. 그 다음에 또 회사가 굉장히 크면 그 종업원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도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역시 이 자가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회사를 특별히 찾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 상호보험회사라든가 상호보험회사는 이제 그 상법이나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험 세상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게 일어나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보험료와 보험금을 이렇게 이제 교환하는 이런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거래를 이제 규제하는 법이 지금
그 상법 보험편이죠. 제4편 보험편인데 법 조문이 대략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험, 상법의 보험편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편의 이제 특징을 또 얘기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공성, 이제 이런 말을 공공성, 사회성,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 한 개 보험회사가 10만 가구를 다루고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이제 당연히 사회성, 공공성이 있게 되고, 이 10만 가구가 동일한 위험에, 같은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성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구 한 가구가 장래에 일어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도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선의성, 이 선의성이 나타나, 윤리성,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이 상법 보험편에 요 100조문이 있는데, 100개 조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데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묻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0만 가구를 상대로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10만 가구를 다룬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A4용지 하나에 100명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통계적인 기술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개 보험회사가 10만 가구, 금액은 보험회사는 1억을 상대로 하고 계약자는 10만 원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가 갑질을 할 수가 있겠죠. 보험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이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만약에 그게 고쳐지면은 그거는 무효고, 유리하게 고쳐지면은 그냥 그건 놔두고, 그래서 차별해서 보험자를 차별하는 상대적 강행법성, 이런 5가지의 이런 성질들이 이 보험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다시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험편의 조문이 100개라고 해서요. 그거 이제 좀 읽어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와 같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교환되는 이러한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리인 것이고, 이러한 원리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될까지의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험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관습이나 언어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험 관습 언어 이런 거에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 되풀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십 번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상대적 강행법성 한두 번 얘기할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시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제 이해는 됐는데 또 잊어먹었다든가 이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충분한 시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요즘 말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요러한 그 원리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그 안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